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 39분 비트코인 현재 8,300만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 이제 오늘 새벽 3시에 FOMC 연준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고, 시장의 예측대로 CME 페드워치 기준 65%의 확률로 50bp를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50bp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bp 인하는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물론 저는 약 2주 전 영상에서부터 50bp 인하에 대한 50bp를 인하했을 때 시장이 상당한 이제 빅롱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FOMC 이 CME 페드워치를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50bp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졌고, FOMC 점도표 상으로는 올해 일단 0.5bp를 내렸기 때문에 남은 11월 그리고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올해 1%의 금리 인하를 내리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파월 의장 연설 내용에서도 그렇게 크게 경기 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고,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눌리지 않고 어제 이제 FOMC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롱 한번 죽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크게 흔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횡보 구간을 지금 이탈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자리도 조금 여유 있게 요 자리 저점, 여기 저점 자리를 손절 잡고 충분히 추가 롱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횡보 구간을 한 번 더 뚫어내는 롱 파동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 이 3일봉상의 스윙 관점에서 봐도 여전히 직전의 반등폭 30%에서 25% 정도의 큰 반등이 바닥을 찍은 이후에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려찍고 채널 상단 찍고 내려찍고 채널 상단 찍고 이때 못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 채널 상단을 찍는 수준에, 그랬을 때 이제 67K 정도 수준의 반등 여력은 아직 조금 더 이제 남아있잖아,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승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다만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롱을 진입을 하더라도 손절은 어느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요 정도를 잡고 상승 1파 한 파 더 올리는 이런 식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그리고 좀 더 먼 관점, 월봉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때 이제 바닥을 찍고 크게 V자 반등을 주었던 구간과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조금 유사한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반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굳이 이런 식의 이제 급격한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채널을 한번 이런 식으로 뚫어내고 이후에 방향을 돌리면서 내년 여름까지의 상승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반전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결국에 이제 금리를 내려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계속 내립니다. 내년에도 연에 1% 정도 인하를 할 계획이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고, 이것은 경기 둔화를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이다. 사실 이 금리를 조금 7월에 25bp 정도 내렸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도 동결을 하고 이번 9월에 한 번에 50bp B컷을 단행하는 것은 그만큼 한두 달이라도 더 물가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의중이 파월 의장이 있었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물가가 조금 더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확신을 가지고 50bp 인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장은 그에 따른 반등, 그리고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첫 금리 인하 전에 비트코인이 찍어준 이 49,000달러라는 이제 저점을 이제 하나의 큰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제는 추세가 어느 정도 상방으로 충분히 틀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FOMC 전에 이런 식으로 크게 눌려놓은 구간을 지금 V자로 거의 다 회복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짧게 보셔도 FOMC 전에 이런 식으로 어제 새벽 3시 FOMC 전까지 이런 식으로 쭉 눌러놓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대형 이벤트 전에 차트를 눌러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반대의 움직임이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는 어제 새벽 3시에도 바로 금리 발표 나오자마자 카톡 정보방에 다 올려드렸고요.
50bp 인하를 결정했다 다 올려드렸고, 그 전에도 계속적인 롱 관점 12시 19분 이제 여러분들 밤 시간대 또 너무 늦은 시간에는 카톡이 울리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2시 정도에 이제 브리핑을 맞춰 드리는데, 이 12시에도 저는 이렇게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롱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도 알트들 어차피 바닥이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이제 비트코인 49,000달러 찍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블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닥을 찍었죠. 저점을 갱신했지만 결국에는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이제 방향을 위로 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블러 잡아드렸고, 블라스트도 잡아드렸고, 제타체인도 목요일날 9월 12일이죠 요때 잡아드렸고, 이후에 빅타임도 잡아드렸고, 수위도 9월 초반부 9월 6일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1.4달러까지 충분히 볼만하다,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요 눌림목에서 말씀드렸고, 뭐 이런 구간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1.39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4달러 근접한 구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거는 일봉으로, 만약에 이런 형태로 일봉이 오늘 끝나게 되면은 윗꼬리가 상당히 달리거든요. 고점 구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절을 좀 생각해야 될 그런 구간이다. 수익 물론 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사실 이 구간에서의 저항이 지금 좀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도 한번 꺾인 자리, 여기서도 이제 크게 하락이 나온 자리, 그리고 이제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이제 이런 식의 눌림은 또 충분히 조금 나올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눌리고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또 위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위가 좀 크게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금 저점을 잘 잡아볼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바닥을 살짝 주고 요런 식으로 살짝 음봉 요런 식으로 꺾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세게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 나왔던 요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이런 단기 분봉상의 고점 돌파, 이 1.39를 돌파하는 시점에 따라붙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고 익절을 뭐 세력들도 익절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캔들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두고 보고요. 다만 이 수위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이번에도 있었죠. 서클사 USDC를 또 수위 기반에서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솔라나의 강력한 또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게임기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어1 블록체인 수위가 솔라나를 꺾고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유망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기를 출시를 하고, 뭐 하드웨어보다 또 중요한 건 또 소프트웨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제대로 된 게 하나 나오고, 또 이렇게 USDC도 수위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되는 만큼 앞으로의 또 이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의 주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올라간다면 여기 2달러 이제 천장 자리까지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한번 두 번 꺾어주고 이후에 눌렸다가 뭐 솔라나 킬러에 정말 솔라나를 킬러를 할 만하다, 그런 판단을 시장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천장 자리도 뚫으면서 이런 식으로 컵앤핸들 형태로 뚫으면서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거나 이제 이번 반등장에서 가장 센 모습,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준 그런 알트 중에 하나고, 이 정도의 반등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수준의 반등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1.39달러를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돌파 매매 관점에서 조금 이제 따라붙어 볼만한 그런 코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의 저항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뭐 한 1.1달러 이하 구간부터 이 0.8달러 구간까지는 조금 저가 매수의 구간으로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재접근을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수익을 좀 내준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익절을 생각할 그런 구간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 뭐 최근에 이제 좋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던 이런 수익뿐만이 아니라 빅타임, 제타, 이뮤터블 X도 잡아드렸죠. 요즘 9월 17일 화요일 오후 9시 48분
이뮤터블 X 일봉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봉상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좀 위로 조금 열려있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렇게 빔이 10시 22시부터 이렇게 쭉 솟아 나오면서 오늘도 소폭 올라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주봉 관점에서 알트들을 보시면 이뮤터블 X도 많이 내렸습니다. 주봉 관점에서 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차트를 옆으로 빼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까지는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세 2,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까지 반등세는 이런 식으로 조금 기대해볼 만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의 강한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단기 접근을 해서 블라스트, 블러, 아스타까지, 아스타도 화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12시간 봉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스타도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상장하고 나서 쭉 올랐다가 계속 내려왔는데 이제는 내려올 만큼 내려온 자리에서 이제 옆으로 빼다가 한번 주봉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좀 반등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100원에서 150원 선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이제 바닥권에서 다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익들을 올렸고, 아까 솔라 스와이프, 예전에 스와이프였죠. XXP 요것도 추천을 드려서 잘 올라가지고 있고, 요것도 블라스트, 최근에 추천드린 블라스트도 172% 수익, 제타도 374% 수익, 이뮤터블 X도 63%, 영상 찍기 전에 잡은 비트롱 단기 포지션도 이런 식으로 75% 수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이 49,000달러 찍은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롱 관점, 그리고 어차피 알트들은 조금 이제 순서대로 가고 돌림 펌핑이 나올 수 있고, 많이 이제 이번에 뭐 수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다른 코인들은 사실 못 올라간 코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 코인들, 아직 많이 못 올라간 코인들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스택스, 솔라, 세이, 니어 프로토콜, 아비트럼, 주피터 1인치 요런 알트들도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주봉상 많이 빠진 자리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 충분히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모든 코인들이 지금 이제 비트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또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을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상향 관점으로 알트들도 방향을 잡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내려왔지만 제대로 반등을 못한 이런 온도 파이낸스 같은 이런 코인도 충분히 이제 저가 메리트가 있고, 이 정도 자리에서는 여기저리 요 자리 저점 자리만 이제 782원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1,000원에서 1,200원 정도까지의 이런 반등세는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솔라 같은 코인도 주봉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쭉 내려왔는데 이 정도까지 내렸으면 마찬가지 단기 400원에서 500원 정도까지의 반등 노려볼만 하고요.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눌린 자리에서 물론 이제 직전에 조금 큰 펌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쌓여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소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어느 정도 비트의 흐름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짧게 봐야 되겠죠.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2,500원에서 2,800원 정도, 뭐 직전에 고점 정도 찍어주는 그 정도 반등은 충분히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잡코인 중에서도 이렇게 튀어 오르고 있는 아이콘 같은 거 보시면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제 패턴이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는 볼만 하다. 그리고 아발란체 이런 코인도 주봉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옆으로 빼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직전에 조금 큰 펌핑이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너무 이제 큰 상승보다는 단기적 반등 관점에서 직전의 고점 자리 요 정도 한 4만원에서 44,000원 정도 요 정도 한번 찍어주는 그림은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많이 눌린 이런 주피터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24% 정도 반등 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반등이 이번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1,200원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다. 아비트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마찬가지 아비트럼도 이제 1,000원에서 조금 이제 세게 올려준다라고 하면 1,200에서 1,400원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반등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인치도 마찬가지죠. 주봉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패턴이 있죠. 이 정도 자리 오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V자로 한번 반등 줄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500원에서 600원짜리까지 한번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알트들도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이 50bp 인하가 이제 시사하는 가능성이 앞으로는 어쨌거나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 금리를 내려갈 것이고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급격하게 제공하지는 않겠죠. 서서히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앞으로 이제 상승장을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통상적으로도 이 비트코인 반감기로부터 이제 170일 후부터 조금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을 해서 310일 정도 이후에 정점에 도달하는 사이클, 바로 이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번 10월부터 어느 정도 과거 사이클상 올라가긴 했어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올라가긴 했어도 상반기 이후로는 계속 지금 눌렸죠. 4월 이후로는 눌림이 계속 심해지면서 5만 달러도 한번 깼었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에 조금 유동성이 이제 제공이 되면서 그런 유동성을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 좀 흡수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색깔로 표시가 돼 있는 지점, 이 파란색 눌림 지점 혹은 대상승 전에 어떤 이제 예비 준비 운동을 했던 그런 시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즌인데, 바로 이제 그런 시즌을 지금 어느 정도 좀 지나왔고 고점을 다시 한번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기간이 여기서 이제 내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0월부터 시작되는, 통계상으로도 10월 달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비트코인에 있어서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달이고, 11월 5일에 또 미국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대선 이후에는 또 내년 매 분기마다 25bp씩 금리를 내려가는 약간 이제 그런 유동성 공급 시기가 찾아오면서 결국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내년부터 이렇게 쭉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가격을 이제 밀어 올릴 때 한 번에 조금 밀어 올리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이 구간에서도 한 번에 밀어 올렸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눌림 이후에 고점 돌파할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타지 못하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무서워서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예상 외로 좀 빠른 가파른 가격 상승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은 굳이 그런 가파른 가격 상승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상향 관점으로 시장을 어느 정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어제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구간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안 떨어지면서 오늘도 비트코인이 1%가량 지금 올리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항상 나스닥이 열리면서 밤 시간대 움직임이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횡보 구간 저점 61,600달러 선 요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65K죠. 지금 이미 62K까지 뚫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올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또 숏 손절 물량이 어느 정도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한번 터트려주는 움직임 나오면서 66K까지 한번 올려주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구간에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주말에 알트 상승 사이클이 또 주말에 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상승 FOMC 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누르는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50bp 인하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큰 이변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찍은 52K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 쭉 올라가게 되면은 최근에 패턴상 68K, 67K 정도에서 또 저항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52K 가기 전에 어느 정도 6만에서 56K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또 고점을 뚫어내는, 그 다음에 이제 72,000달러 저항을 맞던지 뚫어내던지 계속해서 이 최근에는 이 고점을 내려오는 패턴에서 이제 고점을 올리는 패턴으로 충분히 바뀌고 저점도 올리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이 채널 자체가 내려오는 채널에서 이제 올라가는 채널로 바뀌는 그런 시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속도는 좀 가파르게 이렇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또 주봉 마감을 해주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이고 금토일 3일이 후면은 또 주봉이 마감이 되는데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비트코인이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도 당연히 이제 반등 장세, 상승 장세에서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업비트에는 아직 없고 비트겟에 있는 이 니로라는 코인을 보시면 이게 최근에 상당히 좀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 도지코인의 마스코트였던 그 시바견 카보수가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고 도지코인 밈을 탄생시킨 역사적인 이제 강아지인데, 바로 요 카보스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번에 새로 입양한 강아지 이름이 네이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이로 코인을 이제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밈 코인으로 활성화를 시키면서 또 시장에 상장도 하고 그랬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죠. 비트겟에서도 상장하고 나서 쭉 떨어지고 쭉쭉쭉쭉 떨어져서 이제 바닥을 찍고 요런 식으로 U자 형태로 조금 바닥을 메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거 밈코인이고 재미삼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또 밈코인의 특성상 일본 관점에서 내린 거 다 말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미삼아서 올라가는 추세 따라서 이 추세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짧게 0.1달러 정도 손절 잡고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밈코인에 대한 접근도 충분히 불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볼 필요도 있다. 물론 소액으로. 그래서 이제 잡코인들, 이런 밈코인들도 불장에서는 조금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최대한 좀 잘 발굴을 해서,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또 떨어질 때도 굉장히 무섭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아무리 이 구간이 저점이라 해도 매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 따라 붙는 게 조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알트들 발굴을 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제 카톡방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50bp 인하, 물론 50bp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높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25bp 인하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25bp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아마 좀 굉장히 좀 실망을 하면서 숏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나올 만했다.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물론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50bp를 원했었는데 다행히 파월 의장도 이번에 화끈하게 B컷 인하를 했고, 시장도 그에 반해서 그를 따라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빠지지 않고 올라가주고 있고, 이 기세, 이 추세를 유지를 좀 하면서 과연 이번에 직전의 고점 자리 65K를 조금 넘겨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번 주말까지 해서 이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고, 주의해야 될 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 일봉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음봉이 뜨는 순간 일단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물론 저는 이제 67K 계속적으로 반등할 때 쳐준 이 67K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익절을 생각하고 익절을 하고 나서부터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지금까지는 계속 4월 이후로 지루하게 눌려왔지만 앞으로는 이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들을 계속적으로 좀 발굴을 해보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알트들이 상당히 좀 많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알트들을 조금씩 들고 있다 보면은 다 돌림 펌핑 하면서 뭐 요번엔 수위가 많이 갔지만 다음에는 수위랑 이름이 비슷한 또 세이가 또 올라준다든지,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좀 치고 올라오는 솔라라든지 주피터 1인치 이런 코인들을 또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순서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고 그 순서대로 어느 정도 좀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알트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충분히 방향을 조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트를 들고 계신 분들이나 이 불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조금 지루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가 바로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뀌게 되는 그런 시작점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분석 이어가도록 하고요. 월요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